제가 이번 주에 발표할 논문은 스텝체인 그래프 랩의 논문이고요. 2026년에 트리플 AI에 게재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면은 문제의식으로는 이제 최근에 LLM을 활용해서 질의응답 기술이 발전을 했으나 여러 문서를 넘나들면서 추론해야 되는 멀티옵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파편화된 추론으로 단순히 외부 지식을 검색해서 나열하는 방식은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놓치기가 쉽고 답변의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 거부인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문서를 이제 리트리버로 가져와서 모델에 주입하게 되면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그래프 방식은 고정된 구도를 사용하거나 추론 과정 중에서 데이트가 되지 않아 가지고 복잡한 질의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스텝체인 그래프 랩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쪼개고 그 흐름에 맞춰서 지식 그래프를 동적으로 확장하고 명시적인 증거 체인을 만든다는 개념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시를 가지고 해당 개념을 이해를 해볼 건데요. 볼드모트의 마지막 호크룩스를 파괴한 사람 누구인가? 라는 질문 쿼리에 대해서 해당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 추론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디컴포지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세 가지의 하위 질문으로 나눠서 네, 단계별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하위 질문은 볼드모트와 호크룩스의 관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볼드모트와 호크룩스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서 기초 지식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야기 속에서 파괴된 호크룩스들의 순서는 무엇이고 마지막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기장부터 나기니라는 것까지 순서를 추적해서 나기니가 최종 호크룩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특정하고 세 번째로는 그 호크룩스들을 누가 파괴했는지 그래서 그 각 호크룩스별 파괴자를 검색하고 수산 단계에서 특정된 마지막 호크룩스의 파괴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증거 체인으로 볼드모트, 생성, 호크룩스, 그리고 낙인이 마지막 호크룩스, 그리고 네빌, 파괴, 낙인이라는 연결고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 증거 체인들을 종합을 해서 네이빌이 볼드모트의 마지막 호크룩스를 파괴했다라는 최종 답변을 도출한다는 로직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체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해당 사진과 같은데요. 하나씩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식 그래프 구축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지도 형태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먼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기 쉬운 작은 단위의 청크로 나눕니다. 그리고 LLM을 활용을 해서 각 청크에서 중요한 엔티티와 그들 사이의 릴레이션십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언더플라이 업데이트는 미리 모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검색된 청크에 대해서만 실시간으로 노드나 엣지를 추가하거나 갱신해서 그래프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퀘스천 디컴포지션 단계인데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합의 질문을 생성을 하고 그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순서가 있는 여러 개의 하위 질문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쪼갰으로써 AI가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BFS 방식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분해된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정답의 실마리를 찾는 거죠. 첫 시작은 각 하위 질문과 가장 관련이 깊은 노드에서 탐색을 시작합니다. BFS 과정을 통해서 시작점에서 일정 깊이까지 주변 노드들을 훑으면서 멀리 떨어진 정보 간의 연결고리를 탐색합니다. 증거 체인은 이제 탐색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텍스트 형태의 증거 체인으로 변화를 해서 답변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각 하위 질문에 대해서 도출된 답변과 증거 체인들을 수집을 하고
LLM이 모든 맥락들을 종합을 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할 최종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합니다. 좀 더 수식적인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적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앞서 전체 아키텍처에서 그냥 말씀드렸듯이 문서의 청크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겹치는 부분이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눠 LLM을 통해서 각 청크에서 엔티티와 속성을 뽑아내고 한 청크에 같이 등장하는 엔티티 간의 힘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텝체인 모델의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지 파rsing은 모든 문서에 대해서 미리 그래프로 만들지 않고 추론 과정에서 검색된 패스지만 실시간으로 파싱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질문을 한 번에 풀지 않고 여러 개의 하위 질문으로 분해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은 각 검색 단계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고 추론 과정을 모듈화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BFS를 통해서 질문과 가장 관련있는 노드를 시작점으로 선택하고 시작점에서 거리 H 이내에 있는 모든 노드를 탐색합니다. 탐색된 경로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LLM이 참고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만들어 증거 체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질문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지식 그래프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든대요. 현재까지 탐색된 경계를 기준으로 전역 인덱스에서 새로운 패스지를 가져오고 그래프에 즉각 반영하여 추가합니다. 이 검색 갱신 루프를 통해서 다음 하위 질문은 더 정확해진 그래프 위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 그 증거 체인들을 합쳐서 네, 하위 질문들의 답변과 그래프의 커뮤니티 요약을 합쳐서 중간 요약본을 만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원본 질문과 중간 요약본을 대조를 해서 최종 답변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페리먼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는 세 가지 데이터셋, 워시키랑 투위키, 핫팟 QA 세 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그젝트 매치와 F1 스코어를 측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에버레이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좀 소타인 헙 레그를 추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이그젝트 매치는 2.57%, F1 스코어는 2.13% 상승하는 성과를 보입니다. 특히 질문의 난이도가 높은 핫팟 QA에서 가장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여서 BFS 기반 그래프 탐색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동일한 스텝 체인 그래프 레그 프레임워크 내에서 LLM 모델을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하파 QA 데이터셋 기준이고요. 어, 이제 각기 다른 세 가지 모델, 라마 3.3과 QN 2.5, GPT-4o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교체하여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GPT-4가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나 QN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이는 복잡한 멀티 추론에서 모델의 논리 능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선 테이블 1과 비교를 했을 때 BM25나 BG 같은 어, 기존의 단순 검색 방식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유지하며 프레임워크의 우수성을 증명합니다. 테이블 3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GPT-4.5를 가지고 동일한 무시키, 투위키, 핫팟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그래프 검색, 에버리지 부분을 봤을 때, 단순히 그래프 검색만 추가했을 때보다 질문을 논리적으로 분리했을 때, 이 디컴포지션 베이스라인이 들어갔을 때, 성능 향상폭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멀티업 질문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질문 분해와 그래프 검색을 결합을 하면은 성능이 네 번째 줄 에버리지에서 볼 수 있듯이 48.04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BFS 기반의 명시적 우수하는 과정을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57.67의 최고 성능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표를 보면은 모든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하락 없이 일관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한된 모든 모듈이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동적 그래프 구성 방식이 모든 데이터를 미리 그래프로 만드는 비용 낭비 없이 질문에 필요한 부분만 실시간으로 형성하는 언더플라이 형식으로 레이지 제임 형식을 제안을 해서 효율성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답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BFS 탐색을 통해서 형성된 증거 체인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여 AI의 답변 근거를 인간이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옵 방식에서 질문 분해와 그래프 탐색을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 문서에 흩어진 정보를 조합해야 하는 복잡한 지뢰에서 기존 소타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어, 테이블 2에서 확인을 했듯이 여러 LLM 모델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이제 하위 질문 분해 단계에서 초기 질문의 검증이 잘못되거나 답변이 부정확하게 되면은 이후 모든 단계의 추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점이 있고요. 그리고 LLM이 만약에 엔티티나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를 구축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정보가 그래프에 주입되고 가짜 증거 체인이 만들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LLM 모델에 의존하는 과학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래프 로직 자체는 빠르지만 각 하위 질문마다 반복적인 LLM 추출과 검색 갱신 루프가 필요해서 단발성 질문 처리보다는 응답 속도가 느리고 API 비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적으로 전문 용어가 많거나 이제 관계가 모호한 특수 도메인에서는 엔티티 추출이나 링크 탐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네, 혹시 LLM이 그 질문을 생성할 때 그냥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프 정보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넣어준 상태에서 LLM한테 질문을 만들어라라고 명령 컴퓨터로 넣어주면 이제 걔가 알아서 질문을 만드는 건가요? 네.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쿼리 자체에 대해서 쿼리가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세부의 그 작은 하위 쿼리들로 나누게 LLM. 이제 그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논리적인 순서대로 그 질문을 쪼개달라고 하면 이제 그냥 LLM의 역량으로 이제 잘 쪼개서 행동을 하는 거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LLM 모델 성능에 좀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